니체는 왜 전복의 철학자가 되었을까요? 철학에는 두 가지 종류의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로 하는 철학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슴으로 하는 철학입니다. 머리로 하는 철학은 논리적으로 사유하고 합리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철학자들은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칸트, 데카르트, 헤겔 이런 사람들은 삶이 별로 재미도 없어요. 예. 다른 한쪽에는 가슴으로 말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직관과 감성에 호소를 합니다. 기존의 가치관에 대해서 좀 삐딱한 시선을 던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플라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키아벨리, 호흡스 이런 사람들의 사상은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삶이 사상이고 사상이 바로 삶이었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 누구요?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스스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삶은 또 다른 하나의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1889년 1월 3일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여러분들이 보는 이미지에서는 알베르토 광장인데 토리노의 한여름인데요. 왜냐? 저도 좀 거꾸로 가기 위해서 여름에 갔어요. 예.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1월 3일 프리드리히 니체가 머물고 있던 창문에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으니 그 당시에는 토리노는 원래 피아트 자동차의 본거지로 유명한데 그 당시엔 자동차가 없었고 7인승, 8인승 합승 마차가 다녔거든요. 마부가 말을 때리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프리드리히 니체는 맨발로 뛰어나와서 말을 가로막고 말에게 정말로 동정심을 느끼면서 광기의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프리드리히 니체가 미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적인 도덕,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정했던 프리드리히 니체가 마지막 순간 인간이 아닌 하물며 짐승에까지도 동정심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틱한 연출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삶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의 삶을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저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연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1844년 10월 15일 날 프리드리히 니체는 르켄이라는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목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1879년은 프리드리히 니체가 바젤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자유로운 작가와 사상가로서 끊임없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10년간 자유사상가로 활동하는 거죠. 이 시기에 어마어마한 저작을 남깁니다. 1889년 1월 3일 날 토리노에서 발작을 일으켜서 광기에 휘말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1900년 죽을 때까지 정신적인 암흑기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아주 짧은 삶이죠. 1844년 르켄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5대째의 목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신이 목사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프리드리히 니체가 아버지를 돌이켜보면서 적은 글을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우리 아버지는 예리한 정신력과 따뜻한 감성을 가진 정말로 완전 무결한 시골의 성직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이 프리드리히 니체가 태어난 교회인데요. 어린 시절 5살 때까지 늘 접했던 것은 아버지가 즉흥적으로 피아노를 연주할 줄 알고 항상 성가대의 노랫소리와 교회의 종소리 이런 것에 둘러싸여서 성장을 했습니다.
궁금해지지 않아요?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상당히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안티그리스도라는 저작을 쓰고 신은 죽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5살 되던 해에 1849년에 아버지가 36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이건 끔찍한 충격이었습니다. 5살 되던 때. 나중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36살 되던 해에 나의 아버지가 생명을 잃은 것처럼 나도 36살이 되고 나서부터 정신적으로 생동감을 잃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인가? 끊임없이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동생마저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어요. 가장이 없어요. 이사를 갑니다. 인근에 있는 나움부르크라는 도시로 이사를 가는데요. 누구누구랑 같이 가느냐 하면, 왜냐하면 저 아버지 쪽이 다 없으니까 외가에 좀 도움을 받고자 엄마, 누이 동생, 이모 3분, 외할머니, 여자들 6명에 둘러싸여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다 놀라신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나중에 이런 말까지 해요. 내가 설파하는 사상은 영원 회귀 사상인데 여건 회귀 사상에 반대하는 근거가 있으니 그것은 나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다.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러다가 1869년에 25살의 나이에 바젤 대학 고전학과 교수가 됩니다. 아주 영재고 천재였어요. 실질적으로. 그 지도교수 리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이제까지 학생들을 지도한 중에서 이처럼 젊은 나이에 모든 고전어를 이해하고 고전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 학위도 없는 사람이 바젤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간 뭐 수많은 책을 썼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비극의 탄생,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뭐 반시대 고찰 뭐 이런 것들을 썼거든요. 근데 이 10년 동안도 끊임없는 두통에 시달립니다. 끊임없는 두통에 시달려서 하루에 정신이 좀 멀쩡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약간 맑게 개인 하늘처럼 약간 정신이 좀 들었을 때 쓰기 시작한 글들이 결과적으로는 잠언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책을 끊임없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1879년에 바젤 대학 교수직을 그만둡니다. 바젤 대학 10년 근무를 했죠. 10년 동안 근무한 그 대가로 연금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연금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와의 실험이었어요. 어느 장소가 나의 몸에 좀 좋은가? 어느 곳에 가면 내가 자유롭게 사유를 하고 글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유명한 질스 마리아의 니체 하우스 같은 곳에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쓰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호숫가, 실바푸나라 호숫가를 다니면서 짜라투스트라의 영감을 받은, 영원 회귀 사상의 영감을 받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니체 같은 경우에 네가 산보하면서 사유하지 않는 사상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방에서 턱을 괴이고 생각하는 사상은 진정한 사상이 아니다. 불현듯 나를 찾아오는 사상만이 진정한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끊임없이 자연과 교통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서요? 토리노에서 1889년 1월 3일 날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1889년 발작을 일으킬 때만 건강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이미 건강이 아주 안 좋았어요. 매일 두통이 심하고요. 제대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두통이 심해요. 위통도 심해가지고 먹은 것은 전부 토해냅니다. 시력도 나빠져요. 책을 제대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같이 글을 쓰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10년 동안 끌어안으면서 그 수많은 저작을 남긴 사람이 다름 아닌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니체에게 있어서는 삶이 곧 사상이고 사상이 곧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888년 발작을 일으키기 1년 전에 무려 6권의 책을 씁니다. 1년 동안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글을 쓰고 난 다음에 1889년에 발작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광기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광기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중 10년간 엄마와 누이 동생의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으면서 10년 동안 암흑기에 살다가 바이마르에서 1900년에 연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광기의 쪽지들이 알려져 있어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좀 보시면 메타폰잘리스에게 보낸 광기의 쪽지 편지를 보시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계는 신성화되었습니다. 신이 지상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어떤 신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말하는 거겠죠. 온 하늘이 기뻐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나요? 나도 나의 왕국을 차지해서 교황을 감옥에 보내고 그 당시에 황제인 비렐름 비스마르크와 스테이크를 총살시켰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에 사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누구예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혼동을 하는 거죠. 또 다른 광기의 평지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추구했던 디오니소스라고. 나중에는 수많은 이런 광기의 쪽지들을 보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철저하게 사유하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유하는 그런 사상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것일까?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상의 체계가 아니라 몸으로부터 나오는 사상을 전개한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저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19세기의 시대정신을 온몸으로 표현한 사상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니체를 원하십니까?